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긴 서론이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걱정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기사에서 보시면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사라질 미래의 직업군에 대해서 속기사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음성인식 기술이 정말 완벽하게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속기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 우리가 지금 TV보다 많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에서도 설정에서 자막을 켜보시면은 구글이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자막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핸드폰에서 음성 검색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번 켜보시면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또박또박 정확히 발음을 하진 않잖아요. 또 사투리도 있고 말하다 보면 발음을 좀 흘리면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음질이 좀 좋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들을 전부 기계가 인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경찰청 등에서 속기사가 조서 작성을 할 때는 비언어적 표현이나 말투 등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실히 기계가 하기는 힘들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음성인식 기술 때문에 속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려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속기사는 필기시험 없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법원은 실기시험만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의회나 국회의 경우에는 별도로 필기시험도 치러야 채용이 됩니다. 아니, 자격증 따는 시간만 해도 1년에서 2년, 3년까지도 소요가 되는데 필기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커트라인이 조금 낮긴 한데요. 일반 행정직이 한 80점대 후반 정도 되죠? 그런데 속기사 필기 커트라인도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60점대였다가 2017년도에는 70점, 그리고 2018년도에는 무려 75점입니다. 그렇다고 국회 속기사를 그렇게 많이 채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은 계약직, 그리고 의회는 TO가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면 속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국회 속기사를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속기사가 꿈이었어, 이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전부 돈 벌려고, 또는 그냥 타자 좀 빨리 치면 공무원 할 수 있대, 이런 식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면 실제로 경쟁률이나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등등을 따져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1년에 속기사 자격증 취득자가 3급을 제외하면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2017년도에 국회 속기사를 3명 뽑는데 379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126대 1인데 일반 행정직보다 경쟁률이 높죠. 2019년도에도 뉴스기사 찾아보시면 경쟁률이 제일 높은 직렬이 국회 속기사입니다. 심지어 평균 경쟁률을 상회한 직렬이 속기사 하나뿐이에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1년에 지방직, 서울직, 그리고 국가직, 이렇게 총 3번의 시험 기회가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10년 전쯤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속기사가 공무원에 유리한 직종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사실 자격증을 취득하고 협회에서 EBS 교육방송 자막 입히는 외주일만 몇 번 한 게 경력의 전부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게, 일단 페이가 너무 적어요. 이제 막 자격증 취득한 아마추어한테 교육하는 방식으로 일을 맡기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요. EBS 교육 강의에 자막을 입히는데 수학 강의 한번 자막 제작을 해보시면 속기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바로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국회 속기사는 회의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고 난장판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난리통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혼잣말까지 전부 기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록을 놓쳤다, 또는 알아듣기 힘들다 이러면 회의가 끝나고 그 의원분께 찾아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물어보기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나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프리랜서는 1시간에 30만원씩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1시간에 30만원 버는 건 불가능하고요. 1시간에 30만원이라는 거는 법정에 제출할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법정 요금이
3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1시간짜리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드는데 뭐 빨리 만들면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4시간, 5시간 그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녹취록 의뢰는 보통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속기 사무소에서 대부분 수임을 하기 때문에 새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속기 사무소를 개업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기 사무소 개업한다던가 프리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어디 속기 사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좀 배운다던가 취업을 해서 경력을 좀 쌓아야 사무실을 차리거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속기사 업계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필요로 하는 아주 제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공무원과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수요처가 많진 않아요. 한마디로 취업할 곳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한 해에 400명에서 500명씩 자격증 취득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공무원 TU가 거의 없고 일반 기업체도 별반 다르지가 않죠. 경찰, 검찰청은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검찰청은 2019년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 숫자를 한번 보시면 많이 선발한 게 이 정도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속기 사무소는 이미 법원 근처에 자리를 다 잡고 있고 그나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자막방송이거든요. 근데 속기사 업계 대부분이 자리가 별로 없는 문제도 있지만 페이가 적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속기사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굳이 속기사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이 필요한 직종들이 너무 많죠.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소리자바 협회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문자로 계속해서 취업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전화도 가끔 옵니다. 2019년에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제가 받은 문자 개수가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일자리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면 대부분이 각 지방 법원이고요. 전부 계약직이죠. 계약직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론 지역 제한 때문에 사실상 지원 가능한 곳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 외에도 살펴보면 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계속 속기사가 좋지 않다 이런 입장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속기 업계 자체가 임금이 좀 낮은 편이고 일자리가 제한적인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근데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속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련자들이 많이 없다고도 하거든요. 이게 육체 노동이다 보니 몸도 힘들고 타자만 빨리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할 것도 많죠. 쉽게 보고 덤볐다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사실 어느 직종이나 똑같이 다 힘들거든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아니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취업하기가 정말 힘이 들잖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대학 졸업자의 70% 이상이 명확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멀쩡한 회사 잘 다니다가도 속기사로 전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업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어떤 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프리랜서로도 활동은 가능하니까요. 어떠한 직업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동시에 해당 능력으로 공직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공무원 경쟁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공무원 준비를 하면 사실 영어 능력 빼고는 다른 곳에 취업을 할 때 딱히 공부한 내용을 써먹을 만한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반면 속기사는 많이 알면 알수록 실무에도 도움이 되고 자격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 대비 손실이 조금은 덜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레드오션도 블루오션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로 고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존재는 하죠. 하지만 소수라는 거, 그 소수가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뭔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길이고요. 본인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느꼈다면 하루빨리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편이 좋겠죠. 속기사 자격증을 노력한다고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격증 취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